좀 전에 소개받은 SK텔레콤에서 클라우드 사업 개발 담당하고 있는 이유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 체질이 아니어서 제가 좀 앞으로 나갈게요. 좀 편하게 좀 되면서 좀 할게요. 오늘 이 컨퍼런스에 와서 우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이유는 오전에 들으셨던 클라우드, AI, 마케팅, 그다음에 구매 경험, 구매 여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차례거든요. 오전에도 이제 패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런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쉽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 대기업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기술들을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오토입니다. 그러니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경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경계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니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상품들을 만들고 그 상품들 쉽게 쓰게 할 수 있을까?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쉬우세요. 워낙 IT를 접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아직도 소상공인들 중에는 아니면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은 IT를 접하는데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용자 편의성에 우선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좀 더 쉽게 본인들의 데이터를 넣어서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뭔가를 넣어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은 뭐를 내가 어디 매장에 간다, 음식점에를 간다, 아니면 뭘 구매한다,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아마 찾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뭘 사고 싶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핸드폰으로 최저가가 어디지? 아니면 요즘 핫하게 뜨는 게 뭐지?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눈으로 매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맞네? 그럼 거기서 구매 안 하세요. 다시 와서 거기서 이제 핸드폰으로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은 우리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세요. 아니면 내가 가다가 너무 좋은 게 있어. 저거 뭐지? 대충 찾아보세요. 어느 매장에 뭐가 진열되어 있는데 아니면 요즘은 이제 사진으로도 직접 서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구매를 합니다. 이 이제 구매 패턴을 본 건데요. 대부분의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아니면 내가 맛집을 검색한다고 한다면 주차가 잘 되나? 평이 어떤가? 진짜 평점이 높은가? 사실은 저도 맛집 찾을 때 4.3 이하는 안 갑니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대부분의 저도 이제 모바일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구매의 시작은 지금은 모바일부터 시작을 한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검색 후에 매장 방문, 모바일 검색 후에 매장 갔다가 다시 모바일로 구매, 매장 갔다가 그 다음에 모바일로 구매. 전체적으로 80% 이상이 모바일이나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쇼핑이나 아니면 음식점에 같은 데를 간다. 상당히 밀접하게 와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작하고자 하는 이 논의의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쉬운 말로는 단골 고객 잡는 거예요. 저희 상공인들 보시면 단골 고객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옛날에는 저희가 소비자 구매 패턴이 좀 전에 말씀에 바뀌고 있잖아요. 온라인이었다가 오프라인이었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구매 결정 과정 변화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웹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가 뭘 찾을까? 웹에 이메일도 봐보고 요즘 이제 소셜도 가보고 SNS도 가보고 그러다가 매장 가서 사기도 하고 온라인 매장에서 사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 고객 여정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고객만 관리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고객만 관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고객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브랜드도 관리하고 상품도 관리하고 예전의 마케팅보다는 지금의 마케팅이 훨씬 더 폭넓은 마케팅이다. 또 하나, 이전에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제가 예전에 매장 관련된 사업을 좀 했었는데요. 전단지가 있어요. 근데 전단지를 가서 여쭤봤어요. 매장 우리 사장님들한테 전단지 왜 하세요? 이유 없대요. 옆집에서 하니까 한대요. 효과 보셨어요? 모른대요. 뭐 전단지 가지고 오시는 분 보셨어요? 간혹가다 본 것 같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효과성도 잘 모르세요. 근데 지금의 마케팅은 내가 어떤 뭔가 마케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마케팅의 방법이 효과를 거뒀을까 안 거뒀을까. 내가 만약에 쿠폰을 뿌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쿠폰을 가지고 우리 매장에 방문한 분들이 얼마큼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전의 마케팅이 지금은 당연히 복잡하게 흐러지고 있다. 단순히 고객만을 바라보는 마케팅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 채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뭐 예전에는 그냥 고객만 1대1로 잘 만들고 뭐 전화 드리고 생일에 축하합니다 말씀드리면 됐는데, 뭐 이게 전화로도 됐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발송화되니까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고 아니면 뭐 우편으로도 보내드리고 다양한 채널들인데 그 채널들에 따라서 지금은 다양한 채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메일로도 받아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제 문자로도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알림톡을 통해서 받아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를 어떻게 써야 되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멀티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채널에 맞는 각각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마케팅을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매스 마케팅을 할 거냐, 그냥 저희 브랜드만 잘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겟 마케팅을 할 거냐, 우리 젊은 사람들만 할 거야 나는. 젊은 사람들 찾아서 젊은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소개할 거야. 그 사람들이 저희 매장이나 아니면 어디 왔을 때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물건 잘 팔게 할까?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좀 전에 말씀드린 매스 마케팅, 타겟 마케팅, 다이렉트 마케팅이 서로 방법이 틀려요. 똑같은 채널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채널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더 발전을 해서 이 멀티 채널이 하나의 중심점에서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게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채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마케팅 전문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때그때 바꿔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수준을 보면 옴니 채널까지는 못 가 있고요. 대부분은 멀티 채널에 최적화를 시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 그럼 SK텔레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오토 마케팅을 잘하는 업체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롯데, 뭐 CU, 그 다음에 우리 스타벅스. 대부분의 공통점은 좋은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매장으로 고객들을 집객을 해야지 많이 팔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예로 우리 스타벅스, 여기 뭐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여름과 겨울에 이프리컷시로 여름 상품이나 겨울에 다이어리를 행사를 합니다. 난리가 나죠. 아침 7시에 줄 서요. 왜 줄 서냐면 그 다이어리 받으려고. 충성 고객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과연 매장에서만 가능할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 뭐 우리 스타벅스 앱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정보를 주고 어쩔 때는 새로운 경험도 하게 해요.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내가 사전에 어느 존에 들어가면 안내를 받고 그냥 결제를 하면 픽업만 하고 나갑니다. 예전엔 내가 내려서 시켰는데 이제 그러지도 않네. 굉장한 경험을 하게 하죠. 그럴 때 이렇게 했을 때 쿠폰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 자꾸 길들이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저희 그 오토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봤더니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더라. 뭐냐 하면 실시간 위치 기반.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보니까 우리 공항 가면 이제 쉽게 경험하시는데 공항에 가까이 가면 막 문자 날라오죠. 외국 나가면 어떻게 가세요? 뭐 위험한 상황이면 어떻게 오세요? 이제 3사 공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안내를 받으실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구매 경험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불을 안 해도, 내가 뭔가 접촉을 안 해도 쉽게 내 주문을 받아들이고 쉽게 내가 그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좀 더 편한,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게이머피케이션, 그러니까 좀 게임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고객한테 흥미를 유발을 하는 거죠. 뒤에 제가 좀 재미난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전략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멀티 채널, 옴니 채널의 전략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잘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잘하더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O2O에서 위치 기반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구매 경험, 그다음에 다양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이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실시간 위치 기반 마케팅, 뭐 여기 뭐 베스트바이, 메시, 뭐 월마트,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월마트. 월마트 사례보다는 예전에 저희가 신세계 이마트하고 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스마트 샤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오면 매장 입구에서 자그마한 바코드 리더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다니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본인이 바코드를 찍으세요. 그리고 키오스크에 가서 내가 뭘 선택했지? 라고 해요. 그럼 이제 목록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내가 오늘 이거 2개 살 거야? 5개 살 거야? 아, 나 이거 오늘 필요 없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충동 구매였어. 빼. 그리고 거기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배달 시간을 지정을 해요. 난 오늘 저녁 6시에 집으로 배달받으면 돼. 그러면 본인은 거기서 결제하고 집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집으로 배달이 돼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럼 어떻게 활용되지? 좀 전에 말씀드린 취소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취소한 거를 이분은 그거에 대한 구매 그 여력이나 구매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한테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드려요. 그럼 그분은 결국 그거를 한 번 왔을 때 안 샀기 때문에 언젠가 와서 그거 사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나만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사러 와서 여러 가지 물건도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가정을 만든 겁니다. 실효를 거뒀지만 좀 확대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시간 위치 기반 마케팅. 그럼 그분이 매장에 왔을 때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죠. 작년에 저번에 왔다가 이거 안 사고 갔잖아. 오늘 꼭 사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이거 하나 사면은 내가 요거 하나 더 줄게. 성공률을 높이는 거죠. 다음 이제 다양한 구매 경험 이제 변화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드라이브스루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냥 우리 그 아마존에 우리 무인 매장 가면은 그냥 짚고 나가면은 뭔지 인식하고 계산되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지하 우리 그 사내 매장을 저녁에만 무인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경험, 내가 뭘 집었는지 알아요. 시스템을 통해서 사물 인식이 AI로 적용이 돼서 얘가 어떤 사물 뭘 집었는지, 얘가 지금 이거를 다시 놨는지 아니면 들고 나갔는지, 이런 거를 새로운 이제 그 심리산 동선에 따라서 결제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음 이제 게임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 인터랙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작용하는 디스플레이. 어떤 옷을 사러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옷을 들고 어느 거울 앞에 가면 비춰서 그 옷을 입은 것처럼 보여줘요. 색상도 보여줍니다. 내가 두 벌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위아래로 색상도 맞춰보고 내가 입지 않아도, 그러니까 약간 흥미를 일으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그냥 입어봐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헤어스타일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서서 옆에서 초이스를 해보면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화장품도 내가 어떤 톤의 그 화장품을 샀을 때 어울리냐 안 어울리는지,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고 본인이 직접 그 과정 속에, 결정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속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 SK텔레콤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제 실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막강한 거는 뭐 통신 3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핸드폰 들고 다니시니까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객의 어떤 그런 데이터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위치 기반 서비스, 그다음에 구매 제공 서비스, 그다음에 좀 흥미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저기 그 시장에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실시간 위치 정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이디야 커피숍이고요. 이제 저희가 안에 이제 그 CRM이나 타겟 마케팅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공급해 드렸는데 이디야 그 앱을 다운 받으신 분들이 정보 동의를 하신 분들이 어느 그 매장에 설정해 놓은 존 안에 들어가면 쿠폰이 날라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꼭 100% 이디야 커피에 간다는 확신은 없지만 확률이 높은 거죠. 그 존에서 커피 마실 때는 이디야로 확률이 높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드렸고, 두 번째는 SK 에너지의 이제 무인 비저촉 주유기입니다. 차를 타고 제가 머핀 앱을 깔아놓고 그 머핀 그 비대면 주유가 서비스가 되는 주유소에 접근을 하면 이 앱을 깨워요. 그래서 오늘 이 주유소에서 예전에 설정해 놓으신 휘발유에 5만 원의 금액으로 오늘 주유를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운전하시면서 그 이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네, 아니면 오케이, 응. 그러면 지금 주유구 중에 4번 주유구가 비었는데 4번 주유구로 가시면 주유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줘요. 그럼 거기에는 그 키오스크에 주유원한테 그 똑같은 정보가 올라옵니다. 차량 정보하고. 그러면 주유를 해줘요. 그리고 닫고 가요. 그럼 거기서 말로 물어봐요. 예전에 등록해 놓으신 결제 계좌로 결제하실 건가요? 결제가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뭐 주유기도 만지지 않으셨고 이제 그런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에 한 200개 주유소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 다른 경험인데요. 요즘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해피에빗이라고 이제 다 일회용 컵을 좀 없애자고 만든 거고 이런 부분들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IT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중에는 이렇게 사회에 어떤 그런 그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이 매장을 찾아온다는 거죠. 요즘 뭐 우리 그 젊은 세대를 보면 환경 지킴이, 탄소 사냥꾼 이런 용어를 써서 열심히 그 동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매장에 와서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 컵을 쓰겠죠. 그럼 새로운 자기의 경험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게임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야구단을 팔았지만 예전에 우리 그 인천 문학구장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인터랙티브 전광판을 만들었어요. 이 게임인데 쉬는 시간에 우리 와이번즈 앱을 가진 분들이 다 키고 공을 던져요. 전광판에서. 그러면 그거를 1만 2만 관중이 그 공을 맞춥니다. 그러면 0.001초까지 순위가 나오겠죠. 그거를 맞힌 순서로 1등서부터 10등까지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다른 매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매장에 가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되겠죠.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우리 그 다양한 IT 기술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위치 기반 그 다음에 우리 그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다음에 구매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렸고 여기서는 저희가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걸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느냐 사실 세 가지를 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해봤는데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는 좀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전단지를 대체하자는 겁니다. 전단지 비용이 존재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1000장을 만드는데 15만 원이고 시간당 10,000원을 줘서 점심시간에 2시간 쓰면 2만 원. 근데 1,500장을 다 못 줘요. 누가 줄지도 모르고 옆집에서 하니까 한다. 근데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그 존에 누가 존재하는지 어떤 분들이 뭘 하고 계신지를 대충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간편하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 점포에 존을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을 한 1,300개 존으로 좀 나눈 것 같아요. 상권 중심으로 서울이 한 38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홍대 주변, 뭐 우리 이태원 주변에서 존을 만들었습니다. 내가게가 거의 존재한다라고 하면 쉽게 앱을 깔으셔서 맨 처음에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대 구분해 주시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 존에서 내가 타겟팅할 수 있는 분들한테 내 매장에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1+1이 될 수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뭐 할인율, 어떤 뭐 다른 것들을 줘서 우리 매장으로 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나가는 분일까, 아니면 거기에 정주하시는 분일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발송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 뭐 여기 보면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처음에 이 가입을 하실 때 등록했었던 가게 위치를 기반으로 존을 잡고 발송 시간도 해요. 근데 여기에 발송은 가게가 주가 되지 않습니다. 가게 번호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콜센터 번호가 나가요. 그래서 그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1차 대응은 저기 콜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우리 콜센터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9 to 6로 발송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송 대상자, 남자, 여자, 연령대 복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발송 건수를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단지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저희들이 하실 수 있게 한 거고, 쉽게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약 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쉽게 썼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저희의 주안점은 가급적이면 좀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쉽게 쓸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해서 쉽게 본인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럼 이제 어떤 문자를 보내지? 저희가 템플릿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 템플릿에 맞게 가게 이름 쓰고 거기 목적에 맞게 1+1을 할지 아니면 할인율을 적용할지 등등의 템플릿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발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기술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이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 어떻게 쓰여질까? 그거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쉬는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패널 토요일 때 말씀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